네, 이번 시간에는 책 15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연료,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는 가솔린 연료. 연료의 구비 조건, 이런 거 이제 구비 조건. 이런 거는 이해해서 푸시는 거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외우셔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면은 구비 조건은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보면은 체적 및 무게가 적고 발열량이 클 것. 당연하죠. 체적이 요만하고 무게가 만약에 얘가 1kg이야. 근데 발열량이 얘가 예를 들어서 1000kcal가 나와요. 근데 체적이 이만하고 얘가 뭐 한 10kg인데 발열량이 2000kcal 나와요. 당연히 체적, 칼로리만 보면 얘가 좋잖아요. 근데 체적이나 무게 이런 거 보면은 비효율적이죠. 이것처럼 구비 조건은 되게 좋은 말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소 후에 유해 화합물을 남기지 말 것. 맞죠? 완전 연소가 돼야 되는데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뒤에 몸에 해로운 가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 해로운 가스 관련돼서는 아마 뒤에 연소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좀 다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부식성이 크고 저장 안정성이 있을 것. 휘발유가 저장을 하는데 저장된 곳이 부식이 일어나. 그러면은 문제 심각하죠. 이것처럼 부식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안정성, 폭발 위험성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옥탄가가 높을 것. 이 옥탄가가 높을 것은 노킹 방지예요. 옥탄가가 높은 것은 노킹 방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어디까지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배우셨을 때는 그냥 옥탄가만 배웠을 거예요. 그 옥탄가는 100을 넘길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첨가제 많죠. 하면 안 되는 뭐 사에틸랍, 뭐 톨루렌, 익실론 등등등 얘네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옥탄가가 100 이상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옥탄가 구하는 공식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소옥탄 플러스 노말에탄 분의 이소옥탄. 근데 옥탄가가 100 이상은 퍼포먼스 넘버라는 애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근데 퍼포먼스 넘버 계산을 주로 시키진 않고요. 그거는 공식이 이게 맞냐 틀리냐 요것만 물어봐요. 그래, 온도에 관계없이 유동성이 클 것. 요거는 저희 나라에 참 많이 해당되죠. 한여름에 차 밖에다 세워놓으면 실질적으로 50도 이상 넘어가죠. 완전 땡볕에 세워놓으면. 한겨울에 밖에다 놓으면 영하 막 30도 40도예요. 영하 30도 40도일 때랑 뭐 그냥 40도일 때랑 유동이 다르다 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 가솔린은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요 얼었어요. 디젤류는 얼어요. 디젤류는 얼고 실질적으로 얼고, 그걸 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료 필터나 어딘가에 코일을 감아서 히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온 시동성 테스트 같은 게 또 있어요. 그 제작사에 가보면은 꽁꽁 냉동 챔버, 그러니까 챔버 안에다가 차를 집어넣고 영하 30도 이렇게 만들어놔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대관령 쪽 한겨울에 차 끌고 갑니다. 거기다 차를 세워놔요.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들은 이렇게 잠깐 숙소에서 자는 거죠. 제일 추울 날씨에 차를 그냥 하루 종일 방치해 놓고 다음날 뭐 새벽 한 5시나 6시 진짜 극한의 추위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시동을 탁 켜봐요. 그래서 몇 초 이내 시동이 걸리느냐. 이게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연료가 얼지 않고 유동성이 계속 좋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추워가지고 애가 약간 좀 얼려고 이렇게 좀 얼음 결정체가 되고 있으면 유동하는데 계속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잘 안 빨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착화성 문제도 있었고, 그건 디젤에 관련된 거. 근데 여기서는 뭐 온도와 관계없이 유동성이 클 것, 근데 연소 속도가 빠를 것. 얘도 노킹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노킹이라는 거는 여기서 노킹을 한번 설명하고 갈까요? 노킹이라는 거는 가솔린하고 디젤에서의 노킹의 의미는 다릅니다. 노킹이 뭘까요? 그쵸?
가솔린에서의 노킹은 1회 이상 폭발 시. 가솔린 같은 경우는 불꽃 점화 방식 해가지고 그냥 좀 간단하게 방구형으로 그릴게요. 실린더 안에서 불꽃을 여기에 혼합가스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불꽃을 튀겨줘요. 근데 연소 속도가 20에서 30m/s예요. 초당 20에서 30m 가는 애예요. 근데 여기서 연소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거는 만약에 연소 속도가 10m다. 10m다 그러면은 얘가 그냥 천천히 불꽃이 천천히 터지겠죠. 그쵸? 천천히 터지는 거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뭔가의 열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카본이 쌓인 게 카본이라는 걸가 쌓여서 이게 열점이 돼서 빨갛게 달아올라서 얘가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도 터져요. 그럼 뻥뻥 터지겠죠. 이게 노킹이에요. 아니면 얘가 연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힘의 가리가 없어서 좀 덜 가. 그래서 여기에 계속 뭔가가 남아 있어요. 언젠간 한번 빵 터져. 그러면 이제 그게 노킹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에서는 한 번 이상 터지면 노킹이에요. 디젤에서의 노킹은 이게 되게 디젤에서의 노킹이 되게 애매해요. 디젤에서 노킹은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는 거를 노킹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연소라는 거는 디젤은 압축 착화죠. 압축 착화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불꽃점하고 즉 불을 댄 부분부터 퍼져나가요. 디젤은 여기서 계속 피스톤이 압력을 가하겠죠. 그러다가 연료를 찍 쏴요. 노즐이 연료를 쫙 쏴버려요. 여기 온도가 막 한 500도에서 600도까지 쭉 당겨 올렸을 적에 연료를 쫙 쏴요. 그러면 처음에 요따만한 입자들이 날아가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분해돼서 점점 좀 얕아지니까 이게 무화가 되는 거죠. 얘가 얇게 돼. 얇게 되고 550도, 즉 착화의 조건이 되면은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 여기도 똑같네? 여기도 폭발이 일어나요. 여기도 폭발이 일어나요. 디젤은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디젤에서는 이제 착화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뭔가 이게 그 착화점에 착화라는 게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잘 붙을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압력, 그러니까 온도가 낮거나 압력이 낮게 되면은 착화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만약에 500도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지 정상적으로 애가 터지는데 450도예요. 정상적으로 안 터지겠죠. 안 터진다는 건 미연소 가스가 계속 여기에 남아있다는 뜻도 돼요. 그럼 얘네들이 쌓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에서 디젤은 약 10g 정도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쌓이다 보니까 100g이 됐어. 이럴 확률은 없어요. 100g이 됐어. 얘가 한 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이 나오는 거죠. 소음이 나고. 이거를 디젤 노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노킹에 대한 기본 걸 보고 하면은 당연히 연소 속도가 빠른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기화성이 좋을 것. 기화성이라는 건 뭐죠? 애가 증발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미세한 입자가 되는 거예요. 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화성하고 연소 속도하고 또 비슷한 게 아마 좀 나은 게 농후, 희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되게 희박이죠.
예전에는 희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연소실에 희박, 농우라고 하면은 희박은 여기서 불꽃 빵 튀겨요. 그럼 처음에는 막 타. 근데 얘와 얘 분자 사이가 멀어. 저기까지 연소를 못 시키는 거야. 즉 중간에 가다 끊기거나 느려져요. 그래서 약간 농후한 걸 선호를 합니다. 농후하면은 터치면은 쫙 타는 거죠. 이거 저희 그 어렸을 때 불장난할 적에 잔디밭 태워보신 적 있어요? 논밭? 논두렁? 혹시 없나요? 저만 시골에 살았나? 저는 이게 논두렁 태우고 잔디밭 태우고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넓은 잔디밭에 죽은 갈색 잔디들 있죠. 걔네들이 듬성 있는 애들, 한쪽에는 얘네들이 빽빽하게 있는 애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여기다 불을 냈을 때 얘는 바람 타고 쫙 오겠죠. 얘는 바람 타고 오고 싶은데 멀죠. 오다가 꺼지거나 말겠죠. 그래서 농우, 희박. 근데 기화성이 좋을 거는 요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방금은 농우, 희박이고요. 저기서 기화성은 여기서는 집단이 둘 다 똑같이 마른 건데 얘는 커다랗게 하나씩 뭉탱이 돼 있어요. 여기는 기화가 잘 됐다고 하는 표현처럼 조그맣게 촘촘하게 얘가 붙어 있어요. 저희 불 태울 적에 이만한 나무 태우려면 하루 종일 걸리죠. 하루 종일 아니도 몇 시간씩 걸리죠. 요만한 거는 금방 타죠. 이만한 거 타고 그 다음 거 태우려면 이게 훨씬 빠르죠. 그럼 똑같이 기화가 잘 됐으면 쭉 타고 넘어가요. 근데 기화가 잘 안 돼서 뭉탱이가 모여 있으면 여기서 그냥 얘 하나 태우고 연소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농후하면 전파 속도가 늦어지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그 개념이 느려질 정도로 농후한 건 아니죠. 느려질 정도로 기화가 덜 돼서 농후한 건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농후는 여기서 이렇게 요거 설명할 때 말하는 농후는 기화가 잘 되고 화염 전파 속도가 빠른 경우의 농후죠. 다음은 가솔린의 성질. 가솔린은 기화성, 연료가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발하는 성질. 요게 인화점이 몇 도였죠? 영하 20 몇 도였죠. 얘 그냥 물 비커나 이런 데 통에다 놔두고 요 밖에다 놔두면 싹 다 올라가죠. 군대에서 이거 안 해보셨어요? 이것도? 안 빼봤어요? 요거나 요걸로? 군대에서? 진짜 안 해봤어요? 그죠? 괜찮아요. 여기서 빼도 괜찮아요. 이거 뭐 법적으로 뭐 걸릴 게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도 뺐었어요. 가솔린도 빼보고 디젤도 빼고 다 빼봤어요. 군대는 아시죠? 통이 없어요. 통이 있어도 썩은 통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빼고 있으면은 옆에서 보면은 기름통에다 해서 여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채우고 있으면은 여기서 쳐다보면은 아지랭이 올라오죠. 그렇죠? 이게 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몇 그램 차이 안 나긴 하는데 뉴스에서 여름철에 언제 가솔린을 주유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냐라고 하죠. 그죠? 새벽 시간대. 왜? 덜 더우니까. 더우면 더울수록 기화열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주유소 가면은 들어가면서부터 아지랭이 되게 많이 펴 있을 거예요. 또 기름 넣는다. 그럼 기름 넣는 데는 더 심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건 지면의 열의 아지랭이가 아니라 가솔린의 기화가 되는 겁니다. 기화가 돼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은 일단 기화성이 있고요. 여기서 가솔린 엔진에서
베이퍼 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베이퍼 록은 가솔린뿐만 아니라 오일에서 대부분 다 나와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가솔린보다 브레이크 오일에서. 베이퍼 록 기억나시는? 그걸 받아서 응. 끌어서 응. 공기방울로 그쵸. 유압을 제대로 못 전달. 그럼 여기서 공기방울이 새는데 왜 유압을 제대로 못 전달할까요? 공기가 네. 막아서 네. 기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공기가 차지해가지고. 그럼 같이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기 같이 밀고 들어가면 되지. 맞아요. 이렇게 된 네모난 관에 밑에 가열을 하면요. 여기에 꽉 차 있는 유체가 꽉 차 있다 보다가 가열을 하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발생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저희는 유체는 비압축성이라고 해요. 기체는 압축성이에요. 저희 실린더만 해도 압축비 쫙 밀잖아요. 기포가 생겼어요. 요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면은 그냥 저처럼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밟아서 힘을 전달하면은 얘가 방해하니까 왜 방해해? 얘도 같이 밀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얘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압력을 받잖아요. 얘가 압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기포가 있으면은 여기까지 전달되는 힘이 여기서 압력이 만약에 압력이 한 100 정도 넘어갔다. 100kg 정도로 이상을 밟았다. 얘가 5, 얘가 5, 얘가 5, 5, 5, 5, 5. 다 없애버려요. 여기에 한 10만 애가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폰지 현상인가? 브레이크 페달 같은 거,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 나와서 좀 그런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말랑말랑한 거, 베이퍼록이 발생되면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배력 장치를 만약에 떼고 내가 있는 힘껏 누르면요, 안 눌려요. 압축성이라서 웬만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력 장치를 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이퍼록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열된 부분에 기포가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유체는 비압축성이고요. 기체는 압축성이기 때문에 베이퍼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기체에서 압축을 해서 더 이상의 뭔가 힘을 전달 안 합니다. 얘가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퍼록이 좀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기화성 측정 방법. 요거는 그냥 ASTM이라고 그냥 외우세요. 그냥 ASTM. 이건 나중에 시험 보면, 그러니까 뭐 시험 보면서 있으면은 그때 한두 번 보면요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되고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ASTM이고요. 그냥 엔티 노크성은 가솔린의 노크를 방지한다. 즉 노킹 현상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엔티 노크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노킹 방지법을 엔티 노키성. 좀 유식한 말로 쓴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CFR. CFR 혹시 들어보셨나요? CFR은 요건 이제 옥탄가를 측정하는 거. 옥탄가를 측정하는 건데 얘는 압축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인들이 보기 힘들고요. 저도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실물로 본 적은 없고 실제로 돌아간 거 본 적도 없고. 근데 CFR이라는 게 엔진에서 압축비를, 저희는 실린더가 있고 위에 헤드가 장착되어 있으면은 요 공간을 압축비를 어떻게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얘는 요 압축비를 임의로 변경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옥탄가를 측정하는 어쩌저 무슨 엔진 나오면 CFR 엔진이고요. 아니면은 압축비를 변경할 수 있는 엔진 뭐 하면 CFR 엔진이에요. 요거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밖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밖에 낼 수도 없고. 제가 그때 CFR 엔진을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은 연구소에서 그쪽 요거 관련된 실험하시는 분 외에는 거의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다음은 가솔린 엔진의 노킹. 여기 금속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노킹음. 즉 가솔린에서의 노킹은 한 번 이상 터졌을 적에를 노킹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요. 노킹 발생 시 나타나는 현상. 이상 연소하여 평균 유효 압력이 낮아지고 순간 폭발 압력이 증가한다. 이상 열 전달로 냉각수가 끓어 넘친다. 열 전달로 실린더 헤드 블록의 변형이 일어난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파손된다. 오일과 냉각이 섞인다.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가 휘거나 가스켓이 찌그러지는 경우다. 출력 저하로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림을 보면서 요건 적지 말고 그냥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불꽃을 일으켰어요. 쭉쭉쭉 나갑니다. 쭉쭉쭉 나가서 얘를 쳐야 돼. 근데 여기서 노킹 났어요. 압력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올라가죠. 왜? 한 군데서 터져서 한 번에 밀어야 되는데 터지는데 여기서 터진 거 똑같은 애가 만나는 거죠. 압력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애를 빵 때려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안 맞죠. 평균 유효 압력은 여기서 말하는 평균 압력하고 유효 압력하고는요. 압력은 현재 이 안에 있는 압력이고 유효 압력은 얘를 그러니까 열을 일로서 변환할 적에 얼마만큼 효율이 좋냐라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유효 압력은 두더지 게임처럼 얘가 그냥 올라오면 때 때리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 내려갈 때 때릴 수도 있고요. 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못 올라올 정도로 심하게 때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 평균 유효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럼 급격히 압력이 올라갔어요. 뭐가 동반되죠? 열. 히트. 열이 올라가겠죠. 열이 올라가면 헤드 변형.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급격히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열이 될 수 있겠죠. 추가로 압력이 높으니까 요 중간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있죠. 얘가 버틸 수 있을까요? 찢어지겠죠. 파손. 얘가 파손되면 아주 요거 파손되면 압축 압력, 요 안에 있는 압력 확 떨어질 것이고 냉각수 유입될 것이고 오일 다 섞일 거고 냉각수 오일 전부 다 섞이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면은 연료 소비량은 얘 빼더라도 연료 소비량은 낮아지겠죠. 최악이죠. 들어가 또 있나요? 평균 유효 압력 낮아지고 압력 증가하고 냉각수 끌어넘치고 헤드 블록 변형이 일어나고 가스켓 파손하면서 냉각수 오일 섞이고 라디에이터에 기름이 뜬다는 가스켓 파손되면은 냉각수하고 오일하고 연결되면은 냉각수는 아까 얘기했죠. 냉각수는 얘가 이렇게 완전 밀폐기 형식으로 해서 엔진이 있으면은 엔진 내부에서 돌아도 냉각수 요 라인은 완전 밀폐기예요. 근데 헤드 가스켓이 나가서 오일하고 섞이면은 오일이 여기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라디에이터에 기름이 뜬다. 라디에이터에서 기름이 뜨는 게 아니라 리저버 탱크에 기름이 뜬다로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 옛날에는 라디에이터에 캡 열어서 봤으면은 지금은 캡 여는 거 없어요. 라디에이터 리저버 탱크, 냉각수 리저버 탱크에 그게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라디에이터에 기름이 뜬다로. 그렇죠. 그 다음에 실린더에도 휘어지거나 가스켓이 찌고 압축 압력이 당연히 낮아지고 출력 저하 소비량 증가. 나오죠. 그림 그려놓고 설명 가능하시죠. 그럼 요거 외우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그냥 다 외우세요. 그냥 다 외우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요. 이거 어떻게 외우지? 저는 솔직히 외우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이렇게 가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 연습하실 적에 제일 쉽게 그리는 게 실린더 헤드는 이렇게 지붕, 여기 삐죽한 지붕이 아니라 잘린 지붕하고 양쪽에 그냥 밸브 그려 놓고요. 밑에를 실린더라 보고 피스톤 위에 왜 세 개를 걸었냐면은 압축 1번 압축링, 2번 압축링, 오일링. 그 다음에 얘는 크랭크 샤프트. 여기가 이제 크랭크 샤프트 되는 거. 이렇게 놓고 이 밑에까지 그리기 싫으면 요만큼만 그려놓고 생각하셔도 되죠. 다음은 옥탄가. 저희가 옥탄가 어딨냐? 옥탄가는 가솔린 연료의 안티녹기성과 표시하여 수치하며 노킹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소옥탄과 노크를 일으키기 쉬운 노멀 헵탄과의 혼합액 중에서 이소옥탄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옥탄가는 간단하게 이소옥탄, 요 공식 다 외우시죠? 이소옥탄, 노멀 헵탄, 요 공식 아까 공학 시간 했죠? N값, 그쵸? 두 개 나눠놓고 이소옥탄, 노멀 헵탄, 알파 나프틸레인, 세탄. 아니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공학한 것 정도에서 좀 아시고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세요. 일단 오늘은 N값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쵸? 오늘은 우리는 늘 이소옥탄, 노멀 헵탄, 이소옥탄 이렇게만 외웠단 말이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건 몰라도 파라핀계 탄화수소다라는 건 아시겠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그리면은 저거 라는 것만 생각나시면 돼요. 저희는 천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한 번 쓰고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전에 했고 오후에서 이걸 해서 나 지금 좀 알겠어 라고 해서 넘어가면 다음에 아예 몰라요. 지금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 왜냐면 문제 풀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도 돼요. 그러면 더 빨리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답도 해줄 수 있고 하다가 그럼 탄화수소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CH 연료 증발가스는요 탄화수소 HC 똑같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정비하고 공학은 이게 부원장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가끔 한 번씩만 책만 펼쳐서 눈으로 스캔만 하세요. 그게 하나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잠깐 공부 방법 나왔으니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공부할 적에 첫 페이지부터 정독을 읽나요? 그럼 책 읽으시나요? 진짜 책 좋아하시는 분요, 책 해서 앞 페이지부터 정독을 읽어요. 한 하루 이틀 만에 한 권씩 쫙쫙쫙 나가요. 보통은 못 읽어요. 정독을 하면. 왜? 재미없거든. 그러면은 흥미를 붙이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흥미를 붙이는 데는 스캔이에요. 눈으로 스캔. 스캔해서 이거 스캔해서 내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라 쫙 넘기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단어나 왠지 호기심 나는 페이지가 딱 보이면은 멈췄다 그 앞뒤를 한 칸 읽어요. 그래서 반대, 형 나한테 별론 것 같아. 덮어버려. 그러면은 궁금한 책이 한두 권씩 나와요. 그런 책은 한번 쭉 스캔하고 나서 처음부터 정독하면 이 뒷 내용이 궁금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빡독이라는 거예요. 빡세게 독서하기.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책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시면요. 솔직히 요거 책 구매하신 거 400페이지죠. 400페이지 언제 외우실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집도 있어야 돼요. 문제풀이 하면서 그것도 봐야 돼요. 공학도 봐야 돼요. 계산적으로 하루에 한 페이지 외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한 권인데 1년 걸려요. 1년 뒤에 생각나느냐? 안 나요. 1년 생각 안 나요.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위치에 있다. 난 언제쯤 뭘 배웠었다. 얘는 이런 원리이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그 공부를 하실 적에 막 암기로 해서 그 좀 전에 요거 노킹이 나타나는 현상은 1번 이상연소가 해서 평균 이렇게 쭉 해서 외우시는 분들은 중간에 요걸 하나 툭 물어보면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한번 이러이러한 현상이구나. 자, 그림에서 압력이 올라가고 평균 유효 압력은 떨어지고 가습기 찢어지니까 오일하고 이런 거 다 섞이니까 냉각수에 기름 둥둥둥둥 떠다니고 압축 압력 다 새버리고 다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요것도 똑같아요. 어쨌든 공학에서 한번 옥탄가, 이소 옥탄가를 한번 했어요. 아마 이게 정비만 보신 분은 좀 짜증 나겠죠. 나는 공학 안 듣는데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될까? 그러는데 이거 또 나와요. 정비하면서도 문제풀이 하면서도 또 나오니까 이제 또 그때 들으세요. 하루에 너무 많이 듣는 것도 그닥 좋진 않으니까. 하고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 넘버. 근데 이 공식은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눈으로만 봐두세요. 어디가 똑같나. 그리고 제가 공학 시간에 n값 적은 거 하고 가만히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의 공식을 할 적에 이미지화가 되면은 이런 게 하나가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세탄가, 옥탄가 다 끝나요. 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다음에 문제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요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퍼포먼스 넘버는 동일한 운전 조건에서 연료 시험 운전할 경우 말 그대로 100 이상 되는 거. 100 이상 되는 거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안티 노크제 10번. 안티 노크제 보면은 노킹을 줄여줄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이제 사에틸라 벤젤 에틸 알코올 크실론 어닐린 에틸 아이디오 등등등. 노킹을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안티 노크성 요 물질들이에요. 이 말은 폭발성을 훨씬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4에틸랍이라고 있죠. 예전에는 4에틸랍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넣습니다. 왜냐면은 납성분이 나오니까. 저희 저거 지금 한 제 나이 때는 봤었는데 여러분 나이 때 무연 휘발유 유연 휘발유 보신 적 있어요? 유연 휘발유? 연자가 납연자거든요. 무연 휘발유는 납이 없다. 유연은 납이 있다. 이게 4에틸납을 집어넣거나 질이 안 좋은 휘발유들. 그래서 저 운전 처음 할 때는요. 무연 휘발유, 유연 휘발유라고 있었어요. 요걸 넣고 밀폐된 공간에서 차 시동 키면은 진짜 거의 직사에 가까워요. 얘는 그나마 좀 그냥 살만해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규제 보면은 뭐 디젤 기준이긴 한데 유로4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연은 아마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건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는 유연이 있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유연 휘발유 실험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실험실에서 최고 부하를 넣고 제일 높은 RPM으로 돌리는데 배기가스라는데 얘가 저희는 다 무연이었으니까 웬만한 거 다 걸렸는데 유연이니까 애가 조금 돌리다 보니까 그 정화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그 어떻게 이 연기가 그대로 굴뚝 타고 나갔다가 바람 타고 그대로 실험실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실험 중단 다시 고치고 진짜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처음 맡아봤거든요. 유연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폭발성이 좋은 걸 넣어서 옥탄가가 100이 넘어가면 퍼포먼스 넘버를 씁니다. 오늘은 그냥 퍼포먼스 넘버는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그냥 28만 원 봐놓으세요.
28만.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뭔가를 외울까도 중요해요. 그쵸? 128 마이너스 옥탄 분의 2800.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려요, 머릿속에. 저희는 구두로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보다가 생각 안 나면은 그냥 28 퍼포먼스 옥탄가. 왜냐면은 요거는 퍼포먼스 옥탄가에 대한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계산식은 아니라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기 며칠 전에 이런 것들만 한번 모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퍼포먼스 넘버고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다음은 디젤 엔진하고 비교한 가솔린 엔진의 특징. 엔진이 정숙하고 수명이 다소 길다. 매연 발생이 적다. 디젤 엔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정비 비용이 적게 든다. 엔진이 정숙하고 수명이 다소 길다. 엔진이 왜 정숙할까요? 저희 압축비, 그 책 한번 보세요. 압축비 얼마인지. 압축비가 높아요, 낮아요? 디젤보다 높아요? 아니, 디젤이 더. 그 디젤이 높죠. 압축비가 높으면은 그만큼 압력도 세겠죠. 폭발 압력도. 그러면은 정숙하겠죠. 디젤에 대비했을 때. 그럼 저희는 압축 압력만 보고도 뭐가 더 시끄럽다? 디젤. 그러면은 더 시끄러운 애예요. 수명은 더 짧아요. 근데 실제로 타는 거 보면은 디젤이 더 오래 타긴 해요. 이것저것 고쳐서 오래 타긴 해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저도 가솔린이 솔직히 한 30만 넘은 가솔린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디젤은 30만 넘는 가솔린 좀 자주 봐요. 그거고. 근데 이론상으로는 엔진이 좀 정숙하고요. 가솔린이 디젤에 비해서 가솔린은 엔진은 정숙하고 수명은 길어요. 매연 발생이 적다. 여기서 말하는 매연은 솔직히 이게 일반인들이 차 뒷구녕을 보면은 가솔린은 뭐 안 나오잖아요. 수증기만 뿌랑뿌랑뿌랑 나잖아요. 근데 디젤 같은 건 매연 나오죠. 이제 그거 보고 판단도 많이 하긴 하는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좀 더 N값이 6과 7이에요. 좀 더 기체에 가깝죠. 그러면은 N값이 한 3이다. 완전 요건 기체죠. 얘는 더 청정하겠죠. 가솔린은 여기에 들어가고 디젤은 11, 16 디젤 들어가니까 훨씬 더 얘가 완전 연소에 가깝겠죠. 그래서 매연 발생이 적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젤 엔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디젤 엔진은 마력당 중량도 크고요. 무거워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대부분 비싸요. 근데 요즘에 가솔린 GDI는 맘먹어요. 무게는 훨씬 가볍더라도 금액대는 맘먹어요. 근데 예전에 뭐 인젝터 타입, GDI 말고 인젝터 타입으로 보면은 디젤이 가격이 훨씬 월등하게 비싸요. 정비도 디젤이 월등히 비쌉니다. 디젤은 뭐 그 노즐 하나 날아가면, 그러니까 인젝터 날아가면은 뭐 1, 2만 원, 뭐 1, 20만 원 갖고 안 되는 하나에 뭐 한 60만 원, 7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 나온 GDI 인젝션은 또 그 정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디젤이 다소 비싸요. 솔직히 말하면 고장률은 디젤이 좀 적어요. 근데 디젤이 고장나면 재수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뽑기. 디젤차 뽑기 잘못하잖아요. 와, 돈덩이에요. 가솔린 뽑기 잘못하잖아요. 그냥 고쳐 탈 수 있어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솔린 엔진 연소의 기본 조건은 규정 압축 압력이, 그 다음에 정확한 점화식이, 적당한 혼합비. 제일 힘든 적당한 혼합비. 그쵸? 제일 짜증나요. 얼마나 드릴까요? 적당량 주세요. 수주여서 주유소 가서 얼마 넣어드릴까요? 그냥 적당히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주유소 알바가 가득 넣어버리겠죠. 근데 여기서의 적당한 혼합비는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적당한 혼합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솔린 엔진의 노킹 방지법.
가솔린 엔진의 노킹 방지법. 적당한 혼합기. 여기서 말하는 좀 전에 나온 적당한 혼합기. 그 상황에 맞는 약간의 농후한. 희박한 것보다는 아까 설명드렸죠. 농후한 게 좀 낫다. 불이 쫙 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옥탄가가 높은 걸 쓴다. 엔티노크성이 첨가제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탄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냥 똑같은 의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엔진 실린더 벽의 온도를 낮춘다. 왜 온도를 낮출까요? 실린더 벽에서 네. 그쵸. 열점이 되겠죠. 스파크 플러에서 빵 튕겨줘야 되는데 옆에 열이 더우니까 여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화 시기를 지각시킨다. 요때 다들 요거를 조금 힘들어하시는데 왜 지각을 시키는데 그렇게 돼요? 라고들 하는데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글자를 계속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각을 시키는 건요. RPM이 올라갈수록 저희는 여기가 이제 TDC고 BTDC면은 보통 한 6도에서 7도 정도에서 여기서 점화를 시켜줘요. 공회전일 때. 가속을 하면 RPM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는 점점 앞으로 당겨져요. 뭐 과하게 당겨지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한 10몇 도까지만 당겨져요. 그렇게 되면 미리 터치는 거죠. 미리 터치다 보니까 혼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얘가 화염 전파 거리도 한 번에 쫙 나가야 되는데 그게 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얘를 지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엔진 RPM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보면은 얘가 뭐 한 6도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 6도입니다 라고 하면은 다들 6도에서 지각을 시켜주면 몇 도까지 지각을 시켜주나요? 그건 몰라요. 그냥 지각을 시켜준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6도 기준의 지각이 아니라요. 그 해당 RPM에 해당되는 각도 대비 지각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개념만. 그냥 가솔린은 지각시키면 노킹 방지다. 시험 문제도 요거밖에 안 나와요. 점화 시기를 지각시킨다. 그 다음에 흡기 온도와 압력을 낮춘다. 요거 얘랑 동일한 의미죠. 점화 거리를 짧게 한다. 아까 방구에서 여기서 터쳐 나가는 거랑 여기서 터쳤을 적에 이렇게 가면은 거리가 일정한 게 유리하지. 거리가 한쪽은 멀고 한쪽은 가까우면 이 먼 쪽에서 노킹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지법이고요. 퇴적물 카본 제거한다. 이건 열점. 그 다음에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요거는 말이 많아요. 책마다 그 다음에 배운 시기마다 다 틀려요. 빠르게 한다, 느리게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애매하면은 빼버리세요. 엔진의 회전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에 엔진 회전수 관련해서 뭐 나온 게 없었고 나왔어도 얘는 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와류를 증대시킨다. 와류는 안에서 훨씬 더 많이 뭔가 섞일 수 있게 좀 해준다. 그게 이제 노킹 방지법인 거죠. 가솔린 연료 많이 힘들진 않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제가 공학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처음 시동 걸 때 5대1, 10대1,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출발할 때가 10에서 12대1 정도가 나오고, 요게 여기가 혼합비고 여기가 화염 전파 속도 미터 퍼 세크. 초당 가는 거면은 저희는 보통 14.7대 1, 혼합비가 14.7이 있고요. 여기가 한 11에서 한 12 정도 되고요. 여기 한 8 정도 되고 20m per sec, 뭐 한 25m per sec가 된다라고 하면은 화염 전파 속도는 11에서 12 정도가 제일 높긴 해요. 요런 포물선을 그립니다. 혼합기가 14.7대 1이라고 해서 이때가 모든 게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연소를 이론적으로 안에 있는 혼합부를 다 연소시킬 수 있는 이 값이고, 화염 전파는 엄밀히 따지면 얘가 더 좋고, 즉 출발할 적에 화염 전파 속도가 빠르고, 너무 농후해도 느려지고 너무 희박해도 느려지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3개 안티노크, 농후한 혼합비, 희박 혼합기가 잠깐 빠져가지고 추가적으로 안티노크제는 말 그대로 노킹 방지, 즉 혼합 뭔가를 섞어서, 물질을 섞어서 폭발 압력, 그 옥탄가를 확 높여주는 겁니다. 옥탄가가 높다는 건 폭발이 잘 일어난다 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따른 게 요게 사에틸라, 벤젤 에틸 알코올, 크리실론, 어닐린, 에티아이오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에 이제 농후한 혼합비. 농후한 혼합비가 엔진에 미치는 영향. 저희 그 전 페이지 9번에 보면 적당한 혼합기 있죠. 적당한 혼합기하고 가려고 농후죠. 근데 이게 이 농후가 너무 농후해지면 엔진 동력이 감소한다. 왜 감소할까요? 제가 아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껐었던 거, 화염 전파 속도 미터 퍼 세크, 여기가 20 미터 퍼 세크, 여기를 한 24 미터 퍼 세크로 놓고 보면요, 농후하다는 거는 8대1 혼합비보다 더 갈 수 있겠죠. 화염 전파 속도 느려지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연소 안 되겠죠. 당연히 화염 전파 속도가 느리면은 잘 터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해서 태워야 되는데 애를 다 못 태우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엔진 동력이 감소되고 불안정 연소가 되고, 엔진 과열은 얘네들이 모여서 아까 착화점 한꺼번에 터지는 거, 그거랑 비슷한 원리도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과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온소 가스가 많으니까 당연히 카본이 들러붙겠죠. 그 다음에 희박한 혼합기가 하는 거, 저속 및 고속 회전이 어렵다. 요거는 잔디불에 불 태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뜨문 있으면 한 번에 불이 확 못 붙죠. 그래서 저속 및 고속이 어렵고 기동이 어렵고 동력이 감소된다. 똑같습니다. 잔디밭에 듬성 있을 적에 애가 확 불을 못 지르니까. 그 다음에 배기가스 온도 상승으로 노킹이 발생한다. 요게 다들 다들 이게 왜 그런가요?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우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기가스 온도 상승은, 이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가능성은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ECU는 판단을 해요. 야, 배기가스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낮춰야겠죠. 근데 이런 운전자는 계속 악셀을 밟고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료를 더 뿌려주는 거예요. 연료를 뿌려서 연료로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열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희박하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이유를 특별히 뭐 들어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추하다 보면은 요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희박하면은. 근데 요거는 여지까지 저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실수하는 바람에 3개를 좀 추가로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디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